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탱크나 이렇게 아머리보다는 에어로 키트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고전프라 한번 에어로 고전프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에이스죠, 그죠? 에이스 키트는 추억으로 말씀드리면은 80년대 후반에 1대32 스케일의 그 F16 팔콘 키트를 제가 구입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문방구 가면은 제일 그 위쪽 선반에 딱 있었어요. 이게 F16이 박스도 워낙 크고 그죠? 빅 스케일이다 보니까 당시를 회상해 보면은 1대32 스케일 제트 전투기는 아마 에이스가 거의 최초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이디어 회관이나 아카데미에서는 1대32 제트 전투기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문방구 제일 상단에 있는 그 녀석을 보고 언젠가는 나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막 꿈을 꾸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아다리가 맞았는지 이제 제가 F16 그때 구입해서 만들었고, 만들면서 진짜 엄청 감탄했죠. 왜냐하면은 그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제트기 현용기잖아요, 그죠? 어디 뭐 누구 가진 것도 본 적도 없었고, 당시에는 제일 아마 그래도 고가 키트가 이제 아카데미 그 F14 통캣 정도였는데, 그 통캣을 그냥 압살하는 스키 크기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덩치에 놀라고, 너무 또 그 정도 크기의 캣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 실수도 많았어요. 단차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좀 실수도 많았고, 하지만은 이제 다 만들고 낚싯줄에다가 이제 천장으로 딱 매달아 가지고 둘 정도로 제가 굉장히 아꼈어요. 근데 그 키트는 제가 고전 수집하면서 한 번 정도 봤는데, 에이스제 F16. 근데 그때 어떻게 좀 인연이 없었는지 이제 그때 키트를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 4, 5년 전인가 그 키트 못 구한 이후에는 영영 이게 장터에서 안 보여가지고 못 구하다가, 이제 어떻게 또 운 좋게 에이스제 미그 29기를 제가 구하게 돼가지고 좀 또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즐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도 이렇게 찍게 됐죠. 보시면은 박스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화면을 책상을 꽉 채울 정도로 크기가 되고, 배경도 너무너무 멋있고, 이게 80년대 그런 느낌이 그대로 잘 살려졌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생산 연도가 이제 박스에 나와 있지 않는데 힌트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권이라고 적혀 있고 90일로 적혀 있죠, 그죠? 여기 사인이. 근데 이분이 이제 아카데미 박스 아트를 많이 그리신 분이잖아요, 그죠? 아카데미 박스 특히 밀리터리 보면은 권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 91년도에 초판이 출시됐고, 나름대로 90년대에는 접해볼 수 있는 키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당시 문방구에서는 이제 못 봤어요. 90년대 뭐 초중반 혹은 뭐 이후에는 거의 문방구에서는 아이디어 회관이나 에이스제는 잘 안 보였고, 아카데미제 에어로 위주로 거의 다 깔아버려가지고 그때는 아카데미제를 제가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방구에서도 뭐 존재 자체도 모르다가 어떻게 고전프라 모으로 모여가지고 당시에 이렇게 픽스케일로 에이스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너무 신기한 거죠. 미국 29기도 기체가 꽤 큰데 금형을 팠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이게. 근데 뭐 에이스제는 레벨인가 뭐 해외 모형 회사에 뭐 이렇게 금형을 파주고 뭐 이렇게 생산도 좀 위탁해주고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커넥션으로 이렇게 만드는 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은 뭐 국산 고전포라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주 고맙죠,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키트 구해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대략 살펴보면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박스를 보는데 측면에는 뭐 이렇게 미그 29 되어 있고, 박스 자체를 그대로 수출판으로 뭐 활용하기 위해서인지 한글은 거의 안 보이죠, 그죠? 회사 상호도 지금 영어로 되어 있고 에이스제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멋지게 이제 이렇게 비상하는 모습의 실기체가 나와 있고 설명 등 화면 정지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이제 영문으로 딱 적혀 있는 박스, 이게 가격은 1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싼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90년대에 이제 수호이 중반입니까? 아카데미에서 수호이가 만원 넘는 금액으로 나왔잖아요. 그 32 스케일인데 이 정도면 비싼 건 아니죠, 그죠? 영문으로 설명 있고,
코피 쪽의 부분하고 얘는 그러니까 엔진 노즐 부분, 그리고 이제 맨 랜딩 기어 노즐 부분하고 여기는 이제 랜딩 기어 베이 등이 나와 있는데, 당시에는 주로 키트들이 이제 미국 공군, 미 공군 꽤 많아가지고 또 구소련이나 러시아 기체는 좀 생소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혹은 뭐 적기를 알자 이런 시리즈도 있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좀 구입의 메리트는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스가 워낙 큰데 띠지 자체도 뭐 이렇게 장난 아니죠, 그죠? 1g 되어 있고 킷 넘버 12,000원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당시 키트들이 디테일을 추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은 어떤 러너를 갖추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동체 부분에 이러면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건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죠? 이게 왜 이게 좀 원래 이게 비밀이 밀봉되어 있어야지 플라스틱 보존에도 유리하고, 또 안에서 내부적으로 러너가 움직이면서 스크래치가 좀 나는 걸 방지해 주는데, 나머지 러너들을 다 비닐로 쌌기 때문에 뭐 굳이 쌀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걸까요? 아무튼 미그 29 기체는 제가 잘 모르는데 아마 모형을 통해서 조금 배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모습들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좀 키트를 이해할 수 있겠죠. 코피트 부분이고, 이렇게 플러스는 아니고 다 마이너스 몰드예요. 이렇게 리벳 등도 있고, 뭐 이렇게 배기구 같은 부분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꽤 우아하죠. 그리고 엔진 트윈 엔진이니까 이쪽에도 튀어나와 있고, 몰드를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대략 퀄리티가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먹선도 그때 뭐 도색을 거의 안 하던 때라 가지고 이 정도만 디테일이 있어도 꽤 만족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에어브러시도 뭐 사용을 한다거나 도색을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먹선도 넣고, 그죠? 요 효과도 이렇게 이런 부분에 주기 위해서 궁리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리뷰팅이 촘촘하게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좀 지금 기준으로는 좀 부족한데 당시 느낌으로는 꽤 괜찮다. 그리고 이런 배면, 이 상판하고 하판이 위아래로 붙는 형식, 보통 좌우로 붙는 그 반따개인데 위아래로 붙는 방식이라서 단차 처리 같은 게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조립성은 이게 워낙 큰 기체고 초점이 안 맞아. 그게 베이 부분도, 배선 부분을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지연해 놨어요. 완전히 밋밋한 것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해줘야 거기 랜딩 기어 열어놓더라도 좀 볼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형상이, 이게 그러니까 슬라이드 금형으로 뽑은 거죠, 그죠? 이렇게 입체적으로는 어떻게 또 뽑았을까 하는데, 이렇게 또 슬라이드 금형을 사용해 가지고 쭉 늘씬하게 다 뽑아 주었고, 전체적으로는 퀄리티가 괜찮아요.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에이스제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아카데미제하고는 달리 좀 약간 싼마이 느낌 나는 회색, 밝은 회색의 사출물로 사용한 게 에이스제로 제가 기억해요. F16도 마찬가지였고, 약간 플라스틱이 좀 싼마이 느낌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러너 한 벌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동체 상하판 분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음은 풍지가 여기는 밀봉이 잘 되어 있죠. 워낙 또 가끔 되어 있어 가지고 보면은 일단 수직 미익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입체적인 이런 형태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분할 파츠면은 더 리얼리즘이 살아날 건데,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입체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뭐 들어갈 곳 나올 곳 파도더라고요. 그러면 리벳도 촘촘히 다 박혀 있고, 형상은 전체적으로 프로포션이 꽤 괜찮죠, 그죠? 수직 미익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엔진 노즐인데, 이것도 슬라이드 금형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뽑아내면은 측면으로는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기 힘들 건데, 이게 몰드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1대3이지만은 당시에는 통짜 기준이고,
여기 뭐 내부에 들어가고 이렇게 외부 아마 노즐인가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꽤 괜찮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 키트는 엔진이 두 개 재현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또 이 키트의 특징이에요. 당시 에이스 1대3 32 F16이 엔진 재현됐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아마 엔진 재현 안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재현되었었나? 이 키트는 지금 엔진이 재현됐어가지고 관련되는 파츠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익도 굉장히 크죠 지금. 뒤쪽은 주익은 상하, 그러니까 분할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노즈가 좀 떨어져가 있네 이렇게. 크죠, 그죠? 노즈 부분도. 패널에 한번 볼까요? EBS는 나름 또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멋있습니다. 정말 크네. 스케일 자체가 커. 그냥 압도해버리니까 뭐 이런 그 에어로에서는 그 볼륨감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하죠, 그죠? 이렇게 날개라든지 엔진 노즐 부분들 파츠들이 이렇게 또 두 볼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거기 비닐팩인데 이렇게 러너 세 벌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약간 에이스스러운 밝은 회색의 사출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엔진은 꽤 디테일하더라고요. 요즘 키트들은 이제 분할해가지고 파츠를 덧붙이는 형태인데 통짜로 옛날에는 이렇게 다 파뒀더라고요. 뭐 공을 많이 들였죠, 그죠? 물론 안에 들어가면 이제 보이진 않는데 이게 탈착식인가요? 꼽았다 뺐다. 그렇게 되면 이제 꺼내놓았을 때는 꽤 볼만한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에어 인테이크 부분에 어떤 파츠들, 여기는 이제 리벳, 그러니까 패널 라인만 있고 리베팅 표현은 좀 없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노즐 부분에 그 동체품 커버류가 보이고, 여기도 이제 에어 인테이크 부분, 그리고 그러니까 러너가 동일한 게 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엔진이 있긴 있지만 뒤쪽 러너 말씀드리는 거예요. 콕피트는 요 정도. 당시에는 이것도 최첨단이죠. 요즘은 너무 뭐 컬러 애칭인가요? 입체 애칭까지 나왔는데 콕피트 계기판이. 당시에는 이렇게 또 성의 있게 또 파줬네요, 그죠? 요건 이제 플러스 몰드도 되고, 또 콕피트 다른 파츠도 이렇게 다. 이 바늘까지 표현한 거 보니까 데칼이 좀 이렇게 그 작업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또 깨끗하게 붙이기도 좀 어려웠잖아요, 그죠? 당시에 우리 전반적인 수준을 볼 때.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효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계기반 등을 잘 이렇게 또 금형으로 팠네요, 디테일이. 그리고 뭐 이제 엔진 팬 부분하고 나와 있고, 후방부는 이제 무장이 또 빠질 수는 없으니까 여기 이제 이 보조 연료 탱크가 나와 있고, 여기 미사일류 좀 큰 것도 있고, 무장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한 세 종류 정도로 보이는데 파일런까지 나와 있고, 파일런도 이렇게 디테일한 건 아니죠. 근데 리베팅까지는 표현이 되어 있고, 꽤 많습니다. 나름 이 가변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개에 꽤 많은 그 무장을 부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여기 이제 그 소에서도 보던 그 미슬이네요. 그리고 바퀴도 꽤 크죠. 지금 반다기로 다 되어 있고. 세 번째 러너 이제 13분. 그리고 콕피트 클리어는 이제 투명도를 많이 또 관심을 가지시는데, 지금 여기 비닐이 지금 좀 깨끗하지가 않아 가지고 제대로는 전달이 안 되긴 하지만은, 이게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투명도는 중급은 정도는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예, 크랙이 있는 건 아니네요. 그리고 뭐 파팅 라인 같은 건 없어요. 콕피트는 2분할 정도로 되어 있고, 각종 이게 등류라든지 그런 램프류 같은 것들, 그리고 콕피트에 들어가는 그런 스크린, 이런 것들은 이제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네요. 단촐하게 되어 있지만은 꼭 필요한 부분은 다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다. 그리고 디칼은 상태가 아주 좋게 보관이 되더라고요. 그죠? 90년대 키트 치고는 괜찮죠.
S제 데칼은 뭐 제가 품질을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본 것도 아니고, 뭐 아이디어나 아카데미 위주로 만들었잖아요. L3 스케일 미그 29 펄그럼 에이스 플라스링 마를 코퍼레이션, 그리고 뭐 변색 없이 잘 되어 있고요. 데칼이 많지 않아서 좋네요, 그죠? 요즘은 32 스케일 데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2장씩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뭐 단촐하게 되어 있네요, 그죠? S키트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서 그런지 한글 없이 그냥 다 영어로 되어 있네요. 요건 이제 예전에 이제 슬라이드식 전사 사용법 그대로 사용되어 있고, 남은 부분은 이제 설명서인데, 설명서도 이렇게 그냥 보관했을 때는 좀 누렇게 황변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비닐로 좀 싸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좀 싸둬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넣어놨습니다. 뭐 꺼내 볼까요? A4 용지가 되고, 여기 스탬플러로는 보통 이제 고정해 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낱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낱장으로 2개로 되어 있고, 스탬프로 작업은 없습니다. 멋지게 이제 박스 아트에 나와 있는 건 권화백님이나 권 선생님이 그리신 건데 흑백도 꽤 멋있죠, 그죠? 이게 이제 기체 설명에 대해서 정지 화면으로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찰칵. 그리고 쭉 볼까요? 너무 단순하죠, 이게. 지금 예전에 뭐 48 스케일과 비슷하거나 뭐 72 스케일 느낌이 날 정도로 이제 단순화된 구조. 코피 조립, 코피 어셈블리. 두 번째, 엔진의 조립. 엔진은 파츠는 지금 3개밖에 뭐 눈에 띄는 건 없죠. 하지만 이제 몰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조립성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뭐 너무 이런데 잔 파츠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시간과 노력을 좀 뺏기는 게 아까울 수 있으니까, 당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통짜로 되는 것도 꽤 좋은 어떤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소년들에게는. 넘버 4번 퓨얼 탱크, 보조 연료 탱크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엔진보다 파츠가 더 많네요, 그죠? 딱 한 개만 들어있더라고요. 한 개 아마 중심부 쪽에 부착되는 것 같고, 이런 디테일 파츠들도 좀 살려서 부착이 되게 됐습니다. 4번은 동체 조립이 있고 나와 있고, 동체는 상하판인데 엔진은 이게 그러니까 찰탁식 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게 구조성으로 봤을 때는 그냥 술렁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조립하는 걸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뭐 파츠, 그리고 이게 싱글 시트네요, 그죠? 단자형으로 되어 있고, 캐노피, 클리어 파츠들도 좀 보여 있고, 노즐은 이렇게, 그래서 뭐 파츠가 4개가 결합되게끔 조금 입체적으로 좀 이렇게 구성을 했네요, 그죠? 5번 레이더의 조립인데, 여기 십자 조인트 파츠를 보니까 이 상하 좌우 가동식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점선이잖아요, 그죠? 점선. 혹은 뭐 이게 투가 되니까 점선으로 할 수도 있겠고, 가동식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동체 앞부분을 조립하기 전에 이제 무게 중심 추를 넣어야지 그렇게 뜨는 현상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예전에 제가 제대로 실행을 못했어요. 이게 뭐 무게추를 제대로 어디 구할 데도 없었고, 만들다 보면은 많이 빼먹는 부분이죠, 그죠? 근데 지금 만들 때는 꼭 이거 신경 써서 해줘야 될 부분이죠. 뭐 이렇게 이게 뭐죠? 기수 부분을 열어둔다거나 그런 선택적인 어떤 조립도 안 되고 그냥 바로 그냥 부착을 해야 되니까 이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죠? F16은 좀 둘 수도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윙 어셈블리, 날개의 조립이 부착. 심플하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1트7이도 뭐 이런 구조의 느낌인데, 뻥튀기 킷의 느낌 같기도 한가요? 이게 미그 29 필그럼이 아카데미에서도 나오긴 나오고 그랬는데 아주 단순한 구조네요, 그죠? 요건 뭐죠? 브레이커입니까? 아니면 노즐 위쪽에 부착되는 부분인가? 그리고 7번 랜딩 기어의 조립. 랜딩 기어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좀 까다롭긴 한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화되어 가지고 뭐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이네요, 그죠? 노즈 랜딩 기어만 좀 파츠가 많고, 메인 랜딩 기어는 거의 파츠가 별로 없네요, 그죠?
부분이 있고, 이게 또 러시아나 소련 주특기들은 여기 또 메인 노즈 랜딩 기어에 이렇게 또 독특한 커버가 또 부착이 됐다고요. 뭐 수호이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게 또 부착된 게 또 특징이고, 미국이 임을 또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8번은 랜딩 기어 및 부품의 부착.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죠. 여기 에어 인테이크 같은 부분은 좀 단차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원래 단차 많은 부분이죠. 특히 고전 키트들이 이 부분이 좀 단차가 심해요. 이 키트도 좀 피해가긴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편은 관로를 넣어주면, 양가로를 넣어주면 더 좋을 건데, 이건 뭐 그냥 상남자스러운 겁니까? 바로 그냥 밑에다 다 적어두네. 그리고 일루 탱커에 부착이 있고, 뭐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느낌. 고리 날개의 수직미익은 조금 이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 뭐 이런 디테일 파츠 하나 붙이게끔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뭐 약간 자잘한 디테일 파츠들, 그리고 붐 어셈블리, 폭탄의 조립, 하나, 둘, 세 가지 종류와 세 가지의 파일런이 이렇게 파츠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파츠가 몇 개 있다 보니까 요즘은 뭐 애칭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파츠가 몇 개 없어서 뭐 무장 조립에서도 크게 짐 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윙 하나당 3발씩 다 부착이 되니까, 부착해 놓고 보면 굉장히 웅장하겠는데요, 그죠? 원체 큰 기체에다가 큰 무장들, 많은 무장 6개. 3번은 이제 무장 및 각 부품에 부착,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것들, 그죠? 파츠들 다 부착이 되고, 이렇게 순수하게 정말 애칭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이 최소한으로 파츠 해가지고 덩치만 큰, 그 당시에 하나의 어떤 시류나 유행을 나타내는 그런 키트죠, 그죠? 이거 만약에 제가 안 보여드리고 이것만 쓰면서 보여드리면 누가 32, 1대 32 키트라고 하겠습니까? 1대 48이나 1대 72 정도 뭐 좋은 걸로 봐주겠죠. 제일 마지막에서는 이제 전사지 마크와 색칠 안내가 되어 있는데, 뭐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애들은 조금 못 알아볼 수도 있겠어요, 그죠? 뭐 그레이, 블랙, 무광 검정이고, 뭐 그레이. 데칼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이렇게 큰 별마크나 좀 인식이 되지, 작은 그런 데칼들은 이렇게 두면은, 그죠? 잘 붙이기 힘들죠. 데칼은 굉장히 불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일단 이게 조색이 올리브 그린과 스카이 블루 베이스에 그레이로 이렇게 위장 무늬를 올리게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다시 만들게 되면은 좀 어떤 실기체라든지 아니면 최신 키트의 도색 어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게 좀 더 맞겠죠, 그죠? 근데 아무래도 이건 고전 키트다 보니까 뭐 이왕이면은 소장을 목적으로 하고 만들더라도 어떤 컨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순수하게 그대로 만드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서 딱 장식장에 두면은 참 그 당시 느낌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어로 키트 리뷰는 영상 리뷰는 제가 거의 안 해드린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대형 미그 29기도 제가 소개해 드렸으니까, 또 시간 날 때 다른 제가 소장하고 있는 고전 에어로 키트들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저처럼 에이스제 F16이라든지 빅 스케일의 에어로 프라 추억 있으신 분들은 이 키트도 이런 것도 나왔다, 그런 것도 한번 알아가시고 앞에 보셨던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음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